안녕하세요. 세상에 없는 나만의 자본주의 코드를 찾아보는 채널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022년 어떻게 투자했는지 투자 결산을 한번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2023년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저의 투자는 총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펀드 당연하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서울 자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2023년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는 정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제 고객들에게 펀드 변경을 모조리 금, 달러, 채권으로 다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너무 장이 안 좋았죠. 코로나 이후에 바로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한풀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 상황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쳐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는 일단 최대 산유국이죠. 미국, 사우디, 중동 국가,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천연가스든 석유든 최대 산유국으로 꼽히고 우크라이나는 최대 밀생산국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또 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로 중심으로 뭉치는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생겨났어요. 세계 정상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자기들 이익이 되는 곳에 지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를 지지를 하는 국가들은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이 있었죠. 그런 국가들은 러시아의 석유들을 굉장히 싼 값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러시아나 중국, 인도를 경제하는 국가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나뉘어가지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후폭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22년에 그래도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난 이후에부터 급등을 하게 됩니다. 7월까지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안정세로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입니다. 모든 원유를 다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또 기름이 안 들어가는 물건이 없잖아요. 플라스틱, 자동차를 굴리려면 또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름은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드는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름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밀 가격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버리니까 식량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밀 수출을 중단을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 가격이 2022년 1월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죠.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최대 밀 생산국 중 하나인 인도도 이런 전쟁이 나니까 밀 수출을 그만해야 되겠다 스톱 해버려서 밀가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재료를 만드는 농심이나 오리온은 어땠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농심은 14% 올리고 오리온은 16개 제품 15.8%. 오리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품 가격을 안 올리는 회사로 한 8년 정도 제품 가격을 동결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동결했던 거를 손을 들었죠. 이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선택을 하니까 주가에 바로 반영을 해서 이 주가가 조금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오르고 우리 생활 필수품 먹는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뿐만 아닙니다. 우리 G1, G2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미국, 중국이 이 대만을 놔두고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어요. 왜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미국이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려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실제로 바이든이 얘기했던
그 뭐 자국 내에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그 뭐 자율주행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으면 세제 혜택을 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거기 가서 공장을 지었고 현대자동차도 거기 가서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투자를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을 짓기 전에 뭐 기술 검토 이런 것들을 한다고 삼성전자에게 기술 문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문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었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만에 있는 TSMC입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에는 TSMC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이 대만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속 미국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독립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안 그래도 이 대만이 없더라도 중국은 엄청나게 큰 미국을 유일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대만까지 중국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포섭을 하게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손해다. 미국 이 세계 경제대 1위라는 이 타이틀을 중국에게 뺏겨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만을 두고 미국, 중국 이렇게 한판 붙었죠. 그리고 실제로 무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한판 붙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에는 지구는 하나다. 원 글로벌 이게 아니고 각각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을 많이 쫓아갈 것이다. 그리고 달러의 위상도 조금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22년에는 또 어땠느냐.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뭐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뭐 대만을 두고 이런 건 좀 예측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전쟁과 기준금리를 갑자기 이렇게 0.75씩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렇게 팍팍 올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2022년 1월에는 0.25%였어요.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근데 22년 3월에는 0.5% 조금 올렸다가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0.5, 0.75, 0.75, 0.75. 와, 이게 1년 안에 이 0.25였던 게 4.5%까지. 이 몇 배 올랐어요. 이러니까 저리로 대출을 했던 기업이라든지 가계 대출을 일으켰던 분들이 특히 변동금리, 저도 변동금리거든요. 못 견디고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으세요. 한국도 여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올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올렸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금리가 좀 낮다. 1.25나 지금 뒤지고 있어요. 여기서 미국이 좀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뭐 거의 고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작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작년 주식시장은 어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서 제가 투자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100% 확신하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 채널에 보시면 시장인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면 100%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공개를 해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에는 1월부터 계속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했다가 횡보했다가 하락하고 잠깐 깜짝 반등을 했다가 하락하고 다시 반등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반복적으로 하락 횡보 하락 횡보 이런 반복적인 장이 계속 이어졌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하락을 했다가 횡보했다가 잠깐 반등했다가는 페이크를 좀 주면서 다시 하락을 하더라고요. 페이크 또 한 번 주고 하락하고 반등 주던 것 같으면서도 하락하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너무 찢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은 하락했지만 저의 수익은 굉장히 좋았어요. 8월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계좌를 2개를 운영을 하는데 8월달까지 수익금이 무려 6,400만 원이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 100%다. 확신이 든다. 8월 말까지 했던 거니까 얼마나 확신이 크게 들었습니까? 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이런 자신감. 그때는 이거 무조건 된다.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많이 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 한번 해봐라.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투자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정말 큰 부자들보다는 조금만 욕심을 부려라. 부자들이 뭐 50을 욕심을 부린다면 10, 20만 욕심을 부려야지. 그래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거 보면서 따라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8월까지 너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욕심을 부렸죠. 주식담보대출로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 거의 풀로 대출을 다 땡겼어요. 8월 말부터였나요? 9월 초부터였나요? 이 5천만 원 금액을 더 태웠죠. 더 태워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9월 달에 갑자기 연기금의 채권이 부실하다. 영국 국가은행인 영란은행에서 나서가지고 101조 원치 영국의 국채를 긴급하게 매입을 해야 됐다. 이게 뭔가요? 돈을 다시 풀겠다는 거죠. 돈을 풀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근데 지금까지 9월 달까지 시장 스탠스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긴축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돈을 계속 옥죄고 있는데 영국은 오히려 돈을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반등을 하나 싶었죠. 이거 아니었으면 뭐 전문가들이 많이 말을 했었던 게 이 영국이 망할 수도 있었다. 이거 안 했으면. 그런 소리까지 나돌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죠. 영국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잖아요. 중심지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 망한다. 그때 시장 분위기가 정말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마침 9월 달에 신용풀 대출을 다 땡겨가지고 이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자마자 급락을 맞은 거예요. 이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손절을 좀 했습니다. 손절을 해가지고 9월부터 9, 10, 11, 12일 12월 달 4개월 동안 손실을 2,200만 원 봤어요. 결국에는 작년 한 해 수익금을 4,200만 원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4,200만 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계좌 마이너스 손실 난 거를 손절 안 쳤어요. 이게 손절 안 치면 거의 또이또이 본전 정도?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주식은 바닥이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안 쳐서 수익금이 4,200만 원이었던 거. 결국에는 욕심만 안 부렸으면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욕심을 부렸던 게 정말 큰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면서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정말 여유 자금에서 투자를 해라 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음도 안정되고 정말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전세금, 보증금 이런 걸로 투자를 해가지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걸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정말 너무 안 좋아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부동산 어땠냐? 이거 한국은행에서 제가 지표를 가져왔는데 주택가격지수, 부동산 가격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통계치를 볼 수가 있어요. 2022년 한 해를 뽑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엄청 급락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요게 아파트 가격 지수고요. 이게 빌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 포함해서 지수를 매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좀 더 많이 떨어졌고 총 지수로 보면 좀 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도 지금 최고 13.5억에 거래됐었는데 지금 호가가 10억에서 13억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부자들이나 이 시장의 통화량을 좀 봐야 돼요. 이건 다른 영상에서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많이 떨어졌다. 한 3억 이상, 3억 가까이 떨어졌다. 최고가 대비.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 꿈이 정말 그 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집에 살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이 가격 차익을 무조건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알아보고 한 아파트를 살 때도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오를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아무도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상식 사람이라면 그렇게 모두들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튼 제가 2022년에 제 부동산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제가 스타트업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있는데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해오고 있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보험금 찾아주는 어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같은 보험 다른 보험금 다 받아 라고 지었고 지금 세 번째 앱을 출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투자는 지금 4억 6천만 원 해놨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 한 2억 3천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자본 한 2억 정도 들어간 것 같고, 투자금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받았나? 뭐 여튼 총 한 4억 6천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4억 6천만 원 들어가면서 매출이 지금 0이에요. 예, 지금 뭐 생돈 날리느냐 마느냐 이거를 지금 기로에 서고 있는데, 제가 이거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보험 상품을 권유를 해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 보험 상품을 권유를 해주면서 제가 약관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험금 청구를 해주면서 보험금을 많이 찾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나이가 좀 젊은 20대 분이었는데 2021년 봄이었어요. 봄이 4월인가 5월인가 리뷰가 5월 21일이네요. 5월 달에 병원을 갔었는데 알아보고 가니까 병원 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대요. 병원 거기 원무과에서. 근데 직접 청구를 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보험금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저희 앱에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영수증 사진 다 찍어가지고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약관을 찾아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고, 보험 약관에는 애매할 경우에는 뭐 보험회사의 입장보다는 보험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약관들을 다 찾아서 보내드리면서 했다 라고 해가지고 총 병원비를 한 90만원 정도 쓰셨는데, 이 90만원을 다 못 받을 뻔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니까 7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외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더 받아들였어요. 270만원. 4억 6천 투자를 하고 270만원 고객들에게 더 받아들이는 게 그것도 무료로 이게 맞는가 싶긴 한데, 이게 너무 고맙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가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실 포기를 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앱 개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현대에 있을 때도 사업 기획을 했었고, 포스코 플랜텍이라는 회사에 있을 때도 사업 관리를 했었는데, 전혀 앱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앱을 제품 개발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니까 포기를 못 해가지고 지금 한 4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100번 쓰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보험금을 찾아주는 다바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일단 출시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고객들의 보험금을 끝까지 해서 검증을 한 2만 회 정도, 찾아주든 못 찾아주든 보험금을 많이 물어보게 하고 그 사람들 보험금을 많이 검증을 해주자. 이걸 목표로 잡았어요. 2022년까지는 마이너스 2억이다. 순수한 내 돈으로. 근데 이게 앞으로 이 보험금 검증 2만 회를 하면 분명히 2억보다 더 넘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이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쓰면 또 제가 좋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좀 기대하고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2억. 부동산에서 마이너스 3억. 주식에서 겨우 4천만원 플러스인데 이것도 다 손절치면 본전이다. 그래서 총 마이너스 5억 정도이긴 하지만 제가 샀던 부동산 가격보다는 많이 올랐고, 제가 작년에 또 뭐 컨설팅 일이 좀 잘 돼서 돈을 좀 벌었어요. 겨우 먹고 살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떻게 제가 예상을 하느냐. 파월 의장 말이 제일 중요한데,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투자자, 유명한 뭐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거다. 하지만 이 파월이 여전히 물가와 금리 유지 또는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고,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뭔가 명분인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가지고 먹잇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약소국 하나 망하면 그때 금리를 인상을 멈추고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 많아지잖아요. 돈을 풀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약소국의 금융시장, 저희가 IMF 때 겪었던 것처럼 금융시장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제가 미국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고금리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영국 경제 정말 엄청 어렵다라고 하고 있죠. 2022년 말부터 계속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도 지금 어렵다. 이런 계속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바닥일지 아닐지. 이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2021년, 2022년에는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엄청 큰 기업들은 현금을 엄청 끌어당겼어요. 풀려있는 돈이 다 뭐 사고 뭐 하니까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었죠. 우리나라 뭐 삼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작년 삼성전자도 2022년 후반부터 조금 실적이 좀 꺾이면서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작년 대비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풀린 돈들이 다 그렇게 이제 좀 많이 흘러들어갔고, 지금 긴축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없어지고 있는 와중에 회사들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시장에 돈이 이만큼 있었다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이만큼 있을 때 회사에 돈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요만큼 있을 때는 아주 요만큼만 들어가겠죠. 요만큼만. 여튼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실적들은 다 안 좋을 거예요. 긴축적인 재정을 나라별로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로 공급되는 돈들도 좀 많이 줄어들 거다. 마지막으로 종합을 좀 해보면 2023년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유지하다가 좀 떨어질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환율도 움직일 테니까요. 미국 환율 지금 4.5%를 올릴 때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었잖아요. 1442원까지 올라갔어요. 역대 최고치로, 뭐 IMF 이후에 최고치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죠. 1269원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1300원대를 다시 회복해서 14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큰 기관들 투자들도 막 전부 다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위험할 때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그게 만성이 되어 버리는 거죠.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가려고 하면 정말 뭐 10% 정도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뭐 7%, 8%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뭐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8%, 9%, 7%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보면 미국의 과거 평균 수익률을 보면 한 7에서 8% 정도 되거든요. 주식 투자. 뭐 나스닥 기준으로.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돈을 가지고만 있어도 7, 8%다? 그럼 저 같으면 주식 투자 안 하죠.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돈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4.5, 파월이 얘기했던 한 5% 정도? 5% 초반 5.2%, 5.25% 이 정도 유지를 하게 된다면 한 요 정도에서 밴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제 예상입니다. 그게 사람이 투자를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달러가 굉장히 강하죠. 이 돈이 집과 주식보다는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돈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면 달러를 기준으로 글로벌 자산을 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들은 주력 화폐가 달러기 때문에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사람들은 생활에 큰 변화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그 달러를 쓴다는 것만으로 이만큼 그들에게는 이득이라는 거죠. 22년 1월 달에 샀으면 삼성전자 14주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21주를 살 수 있다.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가라앉았다. 달러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우리나라만큼 투자하기 좋은 국가가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나라 상황도.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사용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인 거죠.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2023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 종료가 안 됐죠. 러시아가 지금 뭐 종료하려고 분위기는 좀 잡고 있지만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대략적으로 알지만 확실하게 이 정도 딱 올리고 그만하겠다라는 선언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지켜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주식은 조금 행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많이 찾을 것이다. 그래서 높은 뭐 구글이나 아마존,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 채권들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 달러, 예금, 적금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금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회사 채권도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줘요. 예금, 적금은 너무 안전하지만 요즘 고금리니까 이자를 많이 주죠.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릴 거다.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금리를 그만 올릴 가능성, 이 고점이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달러 가치가 이제 오를 대로 올랐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아보면 너무 싼 자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각국 싼 자산들을 찾아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싼 자산들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상반기는 좀 안전자산으로 좀 투자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좀 길었는데 2022년 저의 투자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고 2023년 제 생각을 공유를 한번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